자, 매주 금요일만 오매불만 기다리던 코너인데요. 제가 금요일은 처음이라 이 순간을 깜빡 놓칠 뻔했지 뭐예요. 정다운 기자, 팩트아워 전해주시죠. 네, 이 시간마다 제가 자꾸 무거운 얘기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크아워라고 했잖아요. 죄송한데. 네, 오늘까지만 다크아워로. 네, 하지만 또 다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죠. 네, 오늘 이제 지난 13일에 열린 배구 공청회 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이름은요, 이제 배구 국가대표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청회인데요. 이 공청회 주관은 이제 대한배구협회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V리그와는 또 떼놓을 수 없는 주제라서 오늘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청회는 주로 또 어떤 분들이 또 참석을 해서 좀 진행이 됩니까? 워낙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네. 미디어도 왔고 그 외에 이제 각 지역 기관들 네. 또 이제 관계자들이 많이 오셨고 또 코보에서도 많이 오셨고 또 지도자분들도 많이 오셨고 또 여기에 또 배구 팬들까지 많이 참석을 하셔서 네. 사실 이날 이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좀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참석이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KBSN 스포츠 또 신승준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고 김민철 해설위원이 또 패널로 참석을 해서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또 전했다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일단 신승준 아나운서가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워낙 방대한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까 또 3시간 동안 했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또 대한배구협회에서 나와서 정리를 해준 게 아니라 네. 사회자가 온전히 좀 끌고 나가는 공청회였어서 많이 고생을 하셨고 일단 이 공청회가 왜 열렸냐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배구 대표팀이 아시안 게임에서 남녀 모두 이 노메달에 그치면서 그렇죠.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거의 최악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다양한 방안이 오갔는데 아주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지도자 육성의 필요성을 시작해서 국제 배구의 트렌드는 어떠한가, 국제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스타일로 팀을 이끄는가,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 경기를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네.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 아주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 협회 쪽에서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중구난방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좀 정리하기도 어려웠고 온전히 또 사회자가 끌고 가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주제 자체는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또 그 속에 좀 내용적인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또 평가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또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한유미 해설위원도 또 국가대표로서 또 국제 경기에서 또 걸출한 성적을 내면서 여자 배구의 또 인기와 또 흥행 또 성적을 이끌기도 했었고 또 이제 은퇴 이후에는 국가대표 코치로서 좀 아쉬운 또 현실을 직접적으로 좀 마주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 대표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도 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같이 다녀온 사람으로서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결국에는 이제 선수들의 기량이 우선적으로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과거보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높이나 이런 부분은 좋아졌지만 어떤 기본기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이 이제 선수들이 조금 더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아시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이제 신장이 좋아지고 했다 하더라도 선수들이 반드시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사실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느낄 때는 국적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국적이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이제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잘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대회 수준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지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지도자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서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단순히
대회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목표를 세울 때는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올림픽을 기준으로 이 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뭐 선수 구성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될지를 좀 지도자분들이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네, 계시는 네. 분이라면 저는 국적이 꼭 문제는 아니라고 오.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소통적인 부분에서도 뭐 국내 지도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훨씬 더 원활하게 되겠지만 뭐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맡아서 선수들을 잘 이끌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또 선수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배구가 처한 현실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도도 보다 명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국제 대회에서의 성적도 또 V리그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공청회에서 또 V리그에 관한 또 이야기도 오갔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당연히 V리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선수들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 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V리그에서도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이 공청회 자리에서도 이제 V리그에 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군 리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다만 이분은 지금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논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 쿼터 확대에 대한 우려. 지금도 외국인 선수 아시아 쿼터까지 해서 국내 선수의 비중이 줄어드는데 그렇죠.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V리그는 협회가 아닌 이제 연맹의 소관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제 V리그는 이제 V리그 연맹은 V리그가 잘 되는 것, 그렇죠. V리그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만 사실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배구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V리그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무조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날 공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뭐이 한국 배구 발전을 위해서 또 한국 배구 연맹과 또 한국 배구 협회에 또 의미 있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협회가 홀로 이제 대표팀을 끌고 가기에는 좀 많이 이제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고요. 네. 연맹과 협회가 이제 협의체를 조직을 해서 이달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협회가 대표팀에 관련된 업무를 모두 전담을 하고 모두 직접 결정을 했지만 이제는 연맹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또 의견을 내는 이제 유의미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제가 뭐 이제 취재를 하러 다녀봐도 이제는 협회가 홀로 이 대표팀 수준의 이제 끌고 가기에는 조금 역량 규모 뭐 이러면서 좀 많이 버거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연맹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큰 책임과 많은 권한을 가져가야 한다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사실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배구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야구 대표팀이 모델이 될 수 있겠는데 네. 야구 대표팀도 사실 이제 KBO 리그에서 이제 거의 전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아시아 쿼터 제도라든지 네. 그러니까 뭐 대표팀 일정 같은 것도 결국에는 프로 일정과는 연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연맹에서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표팀 방안을 좀 같이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 V리그의 방향성도 함께 달라질 수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한국 배구가 정말로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변화가 좀 어떤 결과로 또 이어질지도 좀 관심이 갑니다. 네, 다시 이 배구가 또 흥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는 또 정다우 기자의 그 배구 사랑이 느껴지는 이번 팩트아웃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희가 뭐 방송 전에 잠깐 주제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한유미 해설위원도 나 말 길어지겠는데 싶을 만큼 또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위기가 뭐 곧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만큼 좀 안 좋은 성적이 났기 때문에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스물스물 그냥 넘어갔다면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네.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위기라고 정확하게 다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앞으로 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지 모두가 다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V리그가 흥행하는 목적 중에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도 국제대회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와줘야지만 이 V리그도 같이 흥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나려면
사실 이제 우리 선수들이 국제대회 가서 좀 잘해서 어느 정도는 좀 좋은 성적이 나면 고스란히 그게 이제 V리그까지도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연맹도 적극적으로 협회에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선수 차출이라든지 뭐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맹에서도 잘 도와주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에는 그 스타가 있어야지만 또 V리그가 흥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여자 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김연경 선수라는 스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배구를 잘 모르는 분들도 V리그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만큼 여자 배구도 사실 지금 뭐 실력도 되고 충분히 이제 스타성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좀 발굴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뭐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배구 선수니까 실력으로 좀 증명을 해서 그런 실력이 좋은 선수들을 조금 더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부각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뭐 외모라든지 이런 걸로 부각을 시키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실력으로 증명을 해서 그런 선수들이 다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한국 배구 하면 자꾸 위기다 위기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꼭 위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그 속에서 또 경각심을 가지고 기회를 찾아내서 더 발전하는 V리그 또 한국 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함께 전해 봅니다. 이렇게 어렵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이 팩트아워 시간이 다크아워가 되는데 언젠가는 저희 해피아워, 네. 브라이트아워, 네, 기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으면서 다음 주도 멋진 주제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밝은 거를 최대한 네. 찾아보겠습니다. 해피아워. 네, 고생 저도 많으셨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도 이 시간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